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 가보자. 자, 등비 수열. 자, 지난 시간까지는 등차수를 했다면 이번에는 등비 수열한 거 해볼 거야. 자, 등차수열은 뭐야? 일정한 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수열들의 모임을 등차수열이라고 했다면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값, 그런 것들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너네 등비수열 배웠으니까 우리 등비수열은 이런 얘기죠. 자, 첫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 이렇게 항들이 있을 때 등비수열은 뭐냐? 아, 여기에서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거. 여기에서 일정한 값이 계속 곱해지는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 해당하는 요 R을 뭐라 부른다? 공비다라고 그랬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요 등비수열의 또 n번장을 구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이 공비라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두 번째 항은 뭡니까? 라 그러면 얘는 A1에다가 공비 하나 곱한 거고요. 당연히 얘는 A1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2번 곱한 거. 얘는 A1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n번째 항은 공비에다가 몇 번 곱한 거니? 라 그러면 n-1번 곱한 거다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을 또 구하라 그러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항이고, 두 번째는 등비중항 가볼까요? 자, 등비중항이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등차중항이란 걸 했죠. 그럼 여기서는 등비중항이 있다. 마찬가지 세수 x 그리고 ax, b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있어. 우리는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등비수열은 요 가운데 항을 제곱을 해봐. 그럼 얘가 a1의 제곱 r제곱인데 걔는 얘랑 얘랑 곱하면 a1 곱하기 r제곱이니까 얘 제곱이랑 같고, 마찬가지 요 놈을 제곱하면 a1 곱하기 r의 4제곱인데 걔는 얘 곱하기 얘랑 뭐하다? 같다라. 그래서 우리는 세수가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성립한다라. 그래서 항상 등비수열은 가운데 제곱은 2개의 곱이다 얘기할 거고, 이때 당연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x를 뭐라 부르냐면 두 수의 등비중항이다 라고 얘기해. 얘를 ab의 등비중항.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 두 수의 등비중항을 구하라 그러면 두 수의 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을 등비중항이라 얘기해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또 꼭 붙여줘야 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뭘 배우냐?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자. 등비수열의 합.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등차수열의 합을 배웠고,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마찬가지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 a1 더하기 a1r 더하기 a1r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a1r의 n-1제곱까지 합을 간단하게 표현하자. 이것을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기다가 r을 안 곱해주는 거야. 자, 이 r을 곱한 것을 여기다가 곱해서 항수만 하나만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r 곱한 a1r을 여기다 써주고, 마찬가지 여기다가 a1r의 제곱 점점점, 그러면 밑에다가 똑같은 항을 적어주고, 여기에는 여기다가 r을 곱한 a1r의 n제곱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놓고 두 개를 빼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이쪽은 sn으로 묶이면서 1-r의 sn이 될 거고, 얘는 요 중간항들이 전부 다 날라가서요, a1에서 a1r의 n제곱 뺀 걸로써 얘를 a1으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 돼서 우리는 sn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위아래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으니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겠구나.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나중에 양수적으로 정리하기가 편한 거고, 얘는 당연히 R이 1보다 클 때는 얘를 써야지만 그것이 양수적으로 정리하기가 편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 공식을 써주면 되고, 1보다 크면 이 공식을 써도 되고, 당연히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좀 지켜주자.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 공식을 쓰고요. 1보다 크면 이걸 써야지만 니네가 계산상 편리하다라는 거야. 근데 부탁인데 당연히 이 공식을 외우겠죠. 열심히.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 합공식을 외웠겠죠. 근데 다들 혹시나 벌써 생각을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 벌써 등차수열 합이 2분의 n 2a1 플러스 n-1t. 지금 들으면서 누군가는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등차수열합과 이 등비수열합을 되게 헷갈린 친구들 많고 결국에는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야.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는 등차수열까지 배우면 잘 하다가 이걸 같이 배우면 막 짬뽕도 해, 막 공식을.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 아무튼 좀 정확하게 외워두고요. 그 공식 까먹으면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정도까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분명히 그래서 조금 잘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알았죠? 고3 때도 공식을 못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알죠? 못 외우게 까먹었겠죠? 그럼 아이들 부탁이 까먹으면 한번 검색해봐도 되고 유튜브에 찾아봐도 되고 맞잖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그러지 않고 쇼츠 보다가 선생님 공식 못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다들 공식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된다. 자, 한번 쭉쭉쭉 갑시다. 가보자. 자, 그래서 우리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 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할 건데, 실제로 등비수열은 등차수열보다는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의미적으로 풀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오히려 D네 등비수열은 그냥 뭐 A1 곱하기 R의 N마일제곱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등차수열은 그래도 뭔가 함수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 조건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맞지만, 오히려 등비수열은 그냥 일반항을 가지고 푼다.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문제 자체로는. 자, 해보자. 등비수열. 자, 두 번째 항이 2, 다섯 번째 항이 16. 10번째 항을 구하라. 자, 어떻게 풀겠니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일반항을 구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차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야,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나왔잖아. 그러면 알겠지만 요 놈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더 간 거야.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가 학생들이 야, 다섯 번째 항은 16은 말이야 두 번째 항에서 공비를 3번 더 간 거니까 이번에 R세제곱을 곱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접근해 주는 거야. 등차에서는 공차를 몇 개를 더 더했다. 등비는 공비를 몇 번 더 곱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세제곱을 곧바로 얼마다? 8이다라고 구해서 R은 2라고 구했지. 그러면 당연히 원래 10번째 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구해야 되지만 주어져 있는 다섯 번째 항이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공비를 몇 번만 더 가면 되겠다? 5번만 더 가면 되니까 2의 5제곱을 더 가겠다라고 해서 요 값은 2의 몇 제곱? 총 9제곱. 그래서 512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답지풀이는 요걸로 각각 일반항을 구해서 A1 곱하기 R이 2고요. A1 곱하기 R의 4제곱이 16이라 그래서 R도 구하고 A1도 구해서 일반항 푸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각 항의 관계만 가지고 풀어주겠다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거다. 알겠죠? 니네가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한다고 하면 일반항 이런 걸 다 구해서 하겠지만 지금은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 813도 봐봐. 어떻게 풀겠니? 야, 세 번째 항이 나왔고요. 8번째 항과 5번째 항인데 4번째 항 구하래요. 그럼 곧바로 어떻게 하라고? 세 번째 항으로 그냥 풀어버리라고. 세 번째 항이 8이니까 얘는 공비를 5개 더 가면 되겠고, 요거는 공비를 2번만 가면 되니까 좌변은 8 곱하기 R에 5제곱이라고 바로 식을 세워주는 거고, 우변은 64 곱하기 저 8에다가 공비 2번 더 가면 되니까 R제곱을 곱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란 얘기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r제곱이 약분되면서 좌변은 r세제곱에 8이 약분되면서 여기가 64만 남으니 따라서 우린 r은 얼마도 곧바로 4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럼 당연히 네 번째 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 몇 번만 곱하면 돼? 한 번만 곱하면 되니까 당연히 3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항을 가지고 거기서 공비를 연결시켜서 풀어주는 걸 자꾸 연습해보자. 자, 그 다음에 877번도 자, 세 번째 항이 4고요. 여섯 번째 항이 30인 등비수열이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라 문제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 번째 항이 나와 있고요. 몇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항의 관계는 여기에다가 공비 몇 번 더? 3번 더 곱한 게 여섯 번째 항이 되니까 당연히 r세제곱이 얼마? 8이니까 r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우린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진 항을 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그냥 노가다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일반 항을 구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다. 자, 우리는 몇 번째 항이 나왔다? 세 번째 항이 4라고 나왔다. 얘는 첫 곱하기 공비의 제곱이기 때문에 공비가 얼마다? 4가 되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요 첫째 항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니까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번째 항이에요 라고 해서 일반 항을 세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얘가 얼마보다 커지는 거? 2000보다 커지는 것을 구하는 것은 여기선 우리가 뭘 이용해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n-1이 11이 되면 2048로서 2000보다 커지니까 n-1이 11 그래서 n은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0만이 나와. 자, 이건 어떻게 풀어? 20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민아. 20만은 어떻게 풀어? 20만은 어떻게 풀어? 다들 뭐죠? 20만 어떻게 풀어? 말같이 20만 어떻게 풀어? 20만 상형 로그를 씌워야겠죠? 다들 모른 척 하시네. 양변에 상형 로그를 씌워야 돼요. 너네 그러면 안 돼요. 너네 시험 범위가 여기야. 알죠? 일십, 백, 천만, 10만에서 이거 n 빼기 로그 2 한 다음에 문제 로그 2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로그 2 더하기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를 더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2가 아마 0.3910 나올 거야. 그래서 0.3910 해서 로그 2 나눠서 n 구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요 거듭제곱 문제가 당연히 로그 부등식과 연결되는 문제가 나와요. 숫자 커지는 거. 그때는 양변에 상형 로그 씌우자. 여기다 대고 또 12 넣고 13 넣고 14 이러지 말라고. 알았죠? 다들 왜 모른 척해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여기서 상형 로그로 넘어가는 것도 생각해 주자. 기말고사 범위겠죠? 기말고사 범위 때 이 문제가 상형 로그를 로그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80번. 자, 3과 4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3, A1, A2, A3, A10은 A10, 40이 등비수를 때 A2 곱하기 A9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3과 또 40 사이에 10개의 수열을 만들었을 때 얘가 등비일 때 A2 곱하기 A9를 구하라 문제다. 자, 뭘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성질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등비수열은 말이야 요 두 개를 곱한 거와 요거 두 개 곱한 거가 서로 뭐 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 할 거다? 같다가 되는 거야. 왜요? 우리는 마찬가지 등비수열은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놈의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야. 마찬가지 요놈과 요놈의 중간도 같은 항일 거니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고.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들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다. 그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A1 곱하기 A10은 얼마다? 두 개를 곱한 120이 되는 거고 A2랑 당연히 A9를 곱한 것도 얼마가 되겠다? 120이 되겠다라.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에서는 이렇게 두 개 곱이 나오면 얘는 결국엔 요 양 끝의 곱이랑 같은
된 건데 그걸 항상 확인하려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일정할 때만 그럴 때만 합이 같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더한 거. 알겠지만 등차 수열에서는 거꾸로 저 문제가 뭐가 나왔겠어? 두 개를 더한 게 나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건 마찬가지 요렇게 더한 것들이 같다. 마찬가지 등차 중앙 때문에. 등비 중앙은 두 개를 곱한 것들이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냥 얼마다? 12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가 넘어가서 자, 등비중앙. 등비중앙은 별거 없죠. 자, 세 양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룰 때 x를 구하라. 뭐야? 세 수가 등비수열 이룬다. 등비중앙 써서 가운데 거의 제곱은 두 개의 곱이랑 같다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주는 문제다. 따라서 그냥 계산 문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얘가 3x제곱 더하기 11x가 되므로 해당하는 이 x제곱에 더하기 7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다. 따라서 2와 1에다가 여기가 4와 2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x는 1과 얼마?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세 양수라 그랬으니까 x값은 1만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별 의미 없이 뭐 틀렸냐? 뭐야? 왜 또 눈으로 욕했어? 눈 시키들 자 진짜 자. 왜 눈으로 얘기해? 말로 하라고 다들. 알았죠? 자, 이렇게 되겠죠. x는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x는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888번. 자, 등비수열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3이고요. 곱이 27일 때요. 세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는 세 수가 등차가 나오면 보통 가운데 걸 A라 두고 A마디 A, A+D라고 뒀다면 등비수열은 그냥 A, AR 제곱이라고 그냥 두고 풀라고 해요. 당연히 이 문제도 가운데 걸 기준으로 AR, AL분의 R분의 A다 뭐 이렇게 두고 푸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나 연산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이렇게 푸는 것을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봤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등비는. 등차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 등비는 똑같더라. 그래서 그냥 세수를 이렇게 두고 풉니다. 따라서 세수의 곱이 얼마냐면 세수의 합이 얘가 얼마다? 13과 우리는 세수의 곱이 27이다 라는 것을 연립해서 풀라는 거죠. 따라 세수의 곱은 요거를 전부 다 곱하면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은 당연히 AR의 전체 세제곱이 될 거고 얘가 27이다 라고 나온 거다. 따라서 우리는 AR은 얼마가 되겠다? 3이라고 구해서 우리는 이제 요 자리에다가 AR 자리에 3을 집어넣을 거고 우리는 A 자리에는 뭘 넣으면 되냐면 R분의 3을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는 R분의 3 더하기 얘가 3이 될 거고 얘가 3R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R에 대해 2차 방정식을 풀 거고요. 전부 다 R을 곱해서 3R제곱에 요거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R 더하기 3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나와서 그냥 R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해주는 문제가 될 거다. 따라서 R은 또 3분의 1과 3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R은 3을 넣든 3분의 1을 넣든 세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다. 따라서 AR이 3이라는 것은 가운데 게 3을 기점으로 해서 공비가 얼마다? 3이라고 하면 당연히 요거는 여기가 9가 되겠고 얘가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3이라 했을 때 공비를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뒤에 게 1이 되는 거고 얘가 9가 되는 거니까 세수는 아무튼 변하지 않을 거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큰 수는 9가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세수를 요렇게 그냥 두고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활용 문제, 등비수열의 활용. 자, 892번 별거 없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의 시행에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대요. 오려낸다. 얘를 오려낸 거예요. 그럼 요거가 남는 거죠. 또 1의 시행에서 남은 3개의 작은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요 정삼각형을 오려낼 거야. 얘를 또 오려내겠다라는 거야. 이걸 오려낸다라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것은 여기가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시행을 반복할 때 8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원래 넓이가 얼마였냐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니까 1의 제곱이었어. 근데 이거를 한 번 시행을 했어. 한 번 시행을 하면 여기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요 부분을 날리기 때문에 얼마큼이 날아갔냐면 이 양의 4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얼마큼이 남아있냐면 4분의 3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한 번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양인 거야. 자, 두 번째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니라 그러면 원래 결국에 남아있던 이 양에서 또 각 변의 중점역에서 요만큼을 없앴다라는 것은 각각에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없앴다라는 것은 전체 양의 마찬가지 4분의 1을 없앴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 무슨 양? 남아있는 양은 또 원래 전 여기에다가 얼마를 또 곱한 거? 4분의 3을 곱한 거니까 얘가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됐어요? 각 부분에 4분의 1씩을 없애면 전체에서도 그 부분에 4분의 1을 없앴다가 돼서 남아있는 게 4분의 3이 되는 거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번째? 8번째 시행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4분의 3씩을 곱할 거니까 얘는 이놈의 4분의 3의 몇 제곱? 8제곱이에요. 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요놈의 8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 때는 누가 첫째 항인지를 좀 생각해 줘야 돼. 해당하는 어떤 값이 첫째 항인지. 우리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뭐 이걸 첫째야 공비를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 항을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요. 누가 첫째 항이 잘 보여야 돼. 얘는 한 번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가 첫째 항이니까 선생님이 요 놈을 첫째 항이라 잘 준 거다. 알겠죠? 그거 잘 봐야 돼. 아니면 답이 하나 차이로 틀려지니까. 지금도 뭐 잘못하면 뭐 얘를 답을 낼 수도 있잖아. 알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구하기. 자, 세 번째 항이 32, 여섯 번째 항이 4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인 S8을 구하라는 거다. 자, 일단은 공비부터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섯 번째 항이 4고요. 세 번째 항이 30이라는 것은 32에다가 공비를 몇 번? 3번을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R 세제곱이 곧바로 얼마냐? 8분의 1. R은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등비수열합을 구하기 위해선 첫째 항을 구해줘야 되니까 나와 있는 첫째 항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 번째 항 32에다가 공비를 어떻게 가야 돼? 거꾸로 2번 더 가야 돼. 그럼 R제곱을 나눠준다라고 해주는 거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R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4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4를 곱하면 얼마냐? 30에다 4를 곱하면. 야, 얼마야? 30에 4를 곱하면. 128이죠? 당황하고 있어. 자, 128이다. 따라 우리 첫째 항이 얼마? 128인 등비수열의 S8을 구하자. 자, S8은 등비수열 합공식을 때리면 돼요. 자, R-1분의 1 빼기 2분의 1에 첫째 항 128에다가 1 빼기 2분의 1의 몇 제곱? 8제곱이다. 이것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2의 거듭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의 7제곱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2의 8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1 빼기 2분의 1의 8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는 2의 8제곱에서 얼마를 빼라? 1을 빼는 거니까 256 빼기 1이니까 25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등비수열의 요거 합 898번 해볼게요. 이 898번은 또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너네가 그 두 가지를 좀 잘 배워서 편한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그런 문제 있어 등차수열에서 S10 알고 S20 할 때 S30 구하라 이런 문제도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해당하는 그 항들의 관계가 S10, S20 빼기 S10, S30 빼기 S20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이루니까 등차 중항을 써서 풀어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 마찬가지 이 문제도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답지 풀이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자, S10은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R-1의 A1에 R의 10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해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직접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S20은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R-1의 A1에 R의 20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써서 나 목적은 S30 구하고 싶어. 얘가 R-1분의 A1의 R의 30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해서 푸는 게 원래 답지 풀이다. 따라서 이걸 푸는 방법은 얘가 지금 4가 되고 얘가 44 할 때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요 놈은 R-1분의 A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10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얼마기 때문에 4가 되므로 우리는 요게 얼마다?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R의 10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10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얘도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R-1의 A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이므로 우리는 또 이 부분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4가 되므로 우리는 여기다가 4를 대입하고 해당하는 R의 20제곱은 요놈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제곱 더하기 요놈 10 더하기 여기다가 1이라고 구해주는 거다. 따라서 요놈을 계산하게 되면 얘가 111이니까 곱하기 4를 해서 얘는 444예요 라고 푸는 게 원래 답지에서 요구하는 풀이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답지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또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근데 두 번째 풀이는 다음과 같다. 자, 마찬가지 S10이 있고요. S20 빼기 S10을 생각하고요. S30 빼기 또 S20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요 놈은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인 거냐면 10번째까지 합이야. 당연히 여기는 11번째부터 어디까지 합이냐면 20번째까지 합이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당연히 21번째부터 어디까지? 30번째까지 합이라고요. 자, 그래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자, 얘네들끼리가 당연히 뭐냐면 공비를 10번 곱한 거, 여기도 공비를 10번 곱한 거, 여기다 공비를 10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식은 결국에 얘는 말이야, 이 전체에다가, 전체 S10에다가 공비를 10번을 그냥 곱한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공비 10번 곱한 거, 공비 10번 곱한 거, 공비 10번 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는 S, 요 전항, 요거죠. 요거에다가 공비를 10번 곱한 거니까 요거에다가 공비를 또 10번 곱하니까 R20제곱에 S10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보이니? 여기에 공비 10번 곱하니까 이 공비 R의 10제곱 묶으면 요게 그대로 하니까 요렇게. 마찬가지 얘는 여기서 또 10개를 곱한 거니까 R의 10제곱 묶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뭐냐면 요 놈들 보여요. 요 놈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냐면 S10, R10제곱 S10, R20제곱 S10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룬다라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얘가 결국엔 등비 중항을 이룬다라는 거다. 따라서 문제에서 지금 얘가 얼마냐면 4고요. 얘는 두 개를 뺐으니까 얼마냐면 40이야. 그러면 얘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죠. 그럼 여기가 공비가 얼마? 10이니까 얘는 10을 곱한 얼마가 되겠다? 40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런데 나는 누굴 구하고 싶어? 얘를 그냥 구하고 싶은 거잖아. 됐니? 얘는 이거를 쭉 더하면 돼요. 얘를 쭉 더하게 되면 더하면 착착착착이 되니까 다 더한 게 S30이 되므로 더하면 400 더하기 40 더하기 4니까 44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풀이가 두 가지. 지금처럼 이 간격이 근데 똑같아야 돼. 10개든 10개, 뭐 8개면 8개, 6개면 6개씩 이렇게 간격이 똑같다면 얘를 합공식에 의해서 풀 수도 있고 또는 이것들이 그 간격의 차들, 이것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일반항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나와 있으면 이 항도 구하고 요 끝항 구할 거면 싹 다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둘 다 알아두는 걸 추천해요. 알았죠? 분명히 이게 빠를 때도 있고 이게 빠를 때도 있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너네가 꼭 두 가지 다 요 문제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가
902번은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자,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24인 등비수열에서 첫 장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720보다 커지는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다. 별거 아니죠. 우리는 두 번째 항이 3, 다섯 번째 항이 24면 공비와 첫 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따라서 지금 또 다섯 번째 항 24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항 3에다가 공비를 3번 더 곱한 거니까 당연히 R 세제곱이 8이니까 R은 2가 되는 거고. 자, 첫 장을 구한다라는 것은 저기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나눈 거기 때문에 곧바로 2분의 3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첫 장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 720보다 커지냐? SN을 구해보라는 거고, 그럼 여기는 공비가 1보다 큰 2니까 2 빼기 1에 첫째 항 2분의 3에 여기가 2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해주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이 공식 중에 실수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2 빼기 1, 여기는 1 빼기 2n제곱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가야 돼. 알았죠? 얘가 얼마보다? 720보다 커진 항을 구하라는 거다. 마찬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1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얼마야 이게 3분의 1을 곱하면 240 곱하기 그러니까 480이냐? 맞냐? 480 되겠죠. 따라서 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480보다 커지는 최소 n을 구해주라는 문제죠. 얘는 그냥 거듭적으로 또 구하겠죠? 얼마죠? 그러면 9인가요? 9? 맞죠? n은 9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2의 9제곱이 510이니까. 근데 알겠지만 이것도 숫자가 되게 압도적으로 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압도적으로 큰 거. 예를 들어 얘가 2n제곱 마이너스 1이 뭐 얼마? 5천만. 그래. 1, 10, 5천만이 나올 수 있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풀어? 여기다 그대로 상 놓고 쉬워? 1 넘기고 상 놓고 쉬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 로그 2는 나왔을 거야. 문제 로그 2가 나왔어. 상 로그가. 이거 어떻게 풀어? 1 지우고 상로그 해도 돼요. 1 지우고. 왜냐면 이게 계산에 영향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나중에 n값에. 안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1 지우고 상로그 씌우면 돼 이거는. 그래도 답은 변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어차피 이 거듭제곱은 나중에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1은 계산만 방해하는 놈이야. 이거 지우고 상로그 씌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또 이거 괜히 1 넘기고 5천만 1에다가 상로그 씌우면 아무것도 못 구해요. 그리고 여기다 상로그 씌워 또 이러면 안 돼. 나 또 이제 겁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또 이거 로그 씌웠어. 갑자기 또 로그 까먹으면은 갑자기 이거 계산한다고 이런 친구가 있어.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아마 동규가 자주 하는 짓이야. 한 번씩. 이렇게 막 알아? 뭐 하는지 알아? 그리고 0이래.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맞췄대. 잘 맞게 했대. 자기는 요거 로그 씌웠더니 야 이거 빼기 딱 뺀 다음에 이거 0이니까 선생님 저 똑같이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세상에 이런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급박한 거야. 이제 뭐가 로그인데 이거 계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쪼개? 안 돼. 알죠? 그래서 알겠지만 이 문제는 그냥 계산상 1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로그 씌워서 풀어라. 알겠죠?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거 하면 안 된다. 우리 로그 또 까먹으면 또 되는 거 같지 너 동규. 너 또 왜 안 되는지 모르지? 알지. 너 안 된다. 이제 얘가 항상 이거 지수로 가르치다 보면 이상한 친구들 많아요. 없는 계산 만들어내잖아. 맞죠? 안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사인 75도 구하라 그래. 그러면 갑자기 사인 30 더하기 45니까 선생님 그거 사인 30 더하기 사인 45 아니 이런 얘기 하잖아. 사인 75도는 30 더하기 45. 뭐 그냥 쪼개버리지. 사인 30 더하기 사인 75, 45. 2분의 1 더하기 뭐야? 2분의 1 루트 2. 뭐 이렇게 더해서 얼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없는 거를 자꾸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아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아는 게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걸 자꾸 만들어낸다고. 응? 그러면 안 된다. 자, 일단 905번 가보자.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 SN이 이 SN 플러스 1은 5의 N제곱일 때 요놈의 일반항을 구하라. 자, 우리는 저놈을 SN은 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1 넘기고 2로 나누면 SN은 당연히 2분의 1에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당연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세요? 일반항을 구하라 문제야. 당연히 일반항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A에는 Sn 빼기 Sn-1로 일반항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우리는 요놈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Sn 빼기 Sn-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이때 이렇게 구한 수열이 몇 번째부터?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계산해보면 2분의 1에 5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뺍니다. 뭘 빼요? 2분의 1에 5의 n-1제곱 빼기를 할 거라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지수에서 가장 많이 못하는, 계산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요거죠? 요거에서 요거 빼라. 이거 무지하게 못하죠? 알죠? 자, 그래서 우린 당연히 요 빼기 2분의 1과 더하기 2분의 1을 날라갈 거고,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에서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을 빼면 되겠죠. 얘는 항상 뭐하라? 묶는 거죠. 뭘로 묶어주는 거냐면 항상 뒤쪽에 작은 걸로 묶어서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얘를 2분의 1에 5의 n-제곱으로 묶은다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 5의 n제곱에는 뭐가 곱해져야 돼? 5가 있어야 되고, 얘는 그대로 요 자기 자신과 빼기 1이 돼서 얘가 4. 그래서 여기가 4 곱하기니까 2 곱하기 5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얘는 근데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수열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첫 번째 항은 뭘로 구해준다? S1으로 구한다는 게 중요하다. 자, S1이 얼만데? 라는 것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5 빼기 1,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2고 여기도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그냥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수열이지? 성윤아?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지금 구한 이 수열은 등비수열합인 거 맞니? 맞아요?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아들어?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Sn이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더하기 k에서 얘가 등비수열의 합을 만족하는 k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기 위한 k를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때 k가 얼마인지를 구하래. 됐어? 그러면 지금 이런 논리로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논리로 하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Sn 빼기 Sn-1 구해야죠. 맞아? 그럼 당연히 이거를 계산하면 어차피 누구 날라가? K는 날라갈 거니까 얘랑 똑같이 나와, 안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 곱하기 5의 n-제곱이고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런데 얘는 그럼 몇 번째부터 등비인 거야? 두 번째부터 등비면 얘는 등비수열합이 아닌 거야. 등비수열합이려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가 돼야 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려면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라? 1 집어넣은 거라 위에 거 1 집어넣는 게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1은 당연히 2가 되겠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S1을 구해서 얘가 2분의 5 마이너스 더하기 K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K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제 풀어서 당연히 요놈하고 요놈하고 똑같이 돼야겠죠. 이렇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이 SN이 등비수열의 합이기 위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야. 그런데 이제 매번 이렇게 풀다가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보는 거야. 자,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어보면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R값, 공비값, A1값 어떤 값들을 하게 되면 얘가 전부가 이 부분이 상수예요. 이 부분은 상수입니다. 상수. 따라서 요것을 그냥 K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서 얘를 조금 더 정리해보면 K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K가 돼서
등비수열의 합이란 놈은 항상 여기를 n제곱이라고 뒀을 때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게 무조건 얼마가 될 때 0이 되면 우리는 그 놈을 등비수열의 합 모양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SN을 보고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얘를 딱 보고 저놈 지금 정리해보면 저놈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지금 전체를 2로 나눈 이런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곧바로 요 꼴을 보고 아 내가 상수로 묶었는데 얘 n제곱 빼기 1꼴이 나오면 그냥 곧바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얘를 풀어 헤쳤는데 해당하는 요 놈과 요 놈이 더해서 0이면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당연히 두 개는 같은 얘기인데.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걸 만족하는 등비수열 합이 되기 위한 조건을 K를 구하라 그러면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그냥 얼마다? 0이 되도록 하는 K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거는 이 등비수열의 합골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럼 이제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제 이걸 보고 등비수열의 합인 걸 알았어. 그럼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공비가 얼마니? 라는 것은 이 공비는 당연히 R 값이니까 누가 봐도 얼마인 거고 5가 되는 걸 거고 첫째 항은 당연히 얘가 등비수열 합이라면 첫째 항부터 등비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무조건 첫째 항이 되는 거야. 따라 첫째 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므로 그냥 이걸 보고 첫째 항은 2,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니까 그놈의 일반항은 2 곱하기 5의 n-제곱이야 라는 것을 그냥 요 식을 보고 곧바로 구하는 거야. 원래는 또 Sn 빼기 Sn-를 해서 요 놈의 일반항을 구하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등비수열 합이한 걸 바로 알면 그대로 첫째 항 구하고 공비는 얘 따라가서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당연히 요게 Sn이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게 나온다고. 5분의 1. 그러면 자 얘는 등비수열 합이 아니야. 이거 아닌 거야. 근데 얘는 몇 번째부터는 등비일 것 같아? 두 번째부터는 등비인 거야. 얘도 그걸 알아야 돼. 알았어? 항상 요렇게 정의된 요 수열도 마찬가지 두 번째부터는 등비가 돼. 왜? 어차피 이 K라는 뒤에 상수 붙은 거는 Sn 빼기 Sn-를 무조건 뭐 한다고?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게 됐을 때 요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고.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고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만약에 또 문제에서 구하라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한 친구들은 야 이것도 어차피 두 번째부터 등비인데 그 수열은 첫 번째부터 등비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마이너스 5분의 1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두 개를 더 0되게 이거 2분의 1로 때려서 여기서 구한 첫째 항과 공비는 5를 가지고 그냥 일반항을 곧바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야. 직접. 알아듣나? 여기를 내가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생각해서 그래서 첫째 항을 2, 공비 5라고 때리고 그 대신 첫째 항은 뭐라고 적어줘야 돼? S1을 적어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2분의 5 빼고 5분의 1 요걸 적어주는 거라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 아닌 Sn 가지고 일반항을 구했다는 표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냥 Sn 빼기 Sn- 무조건 일반항을 구해라.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를 푸는데 너무 걸리는 문제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이해하냐면 등비수열의 합의 모양을 이해해줘 버리는 거야. 야,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면 등비수열의 합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n이어야 돼. n제곱. n제곱일 때만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n제곱 빼기 1 상수 묶은 거. 알겠죠? 예를 들어 sn이 10의 n-제곱 빼기 1이야. 이거 등비수열 합이냐 아니냐고 물어본다고. 합이 아니야. 아니야. 왜? 여기가 n제곱일 때만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에 만약에 10분의 1이야. 이게 10분의 1이 나. 10이야. 이게 10이. 10분의 1. 10분의 1이 딱 나왔어.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이 아니야. 맞아? 왜 맞아? 얘는 결국에는 요거가 10분의 1로 나온 10의 n제곱 빼기 10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두 개를 더하면 0이니까 등비수열 합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SN을 보자마자 그게 등비수열 합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 지난 시간에 뭐였어? 보자마자 등차 수열 합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 왜? 어차피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열 2개밖에 안 배워. 등차 아니면 등비밖에 안 배운다고. 그럼 SN이 나왔어. 둘 중에 하나겠죠. 등차 아니면 등비. 근데 중요한 건 등차인 모양인 척하는 등차가 아닌 합이 나오고 등비가 아닌데 등비인 척하는 등비수열 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첫 장과 공비, 첫 장과 공차를 찾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이 가능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등차, 등비 섞여 있는 활용 문제죠? 세 문제 하면 일단 끝나긴 하네요. 자, 908번에 이미 푼 사람들 있죠? 등차 쪽의 문제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모르고 까먹고 안 냈나 봐 해서 미리 풀어본 우리 유성이 맞죠? 아, 그것도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등차 수열인데. 이것도 못 봤어. 자, 이거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자, y가 a 곱하기 x-1차로 y는 x인데요. 얘를 교점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 이들 중 가장 짧은 선분이 3, 가장 긴 게 42. 14개의 선분의 길이합을 구하라. 아까 뭐라 그랬죠? 아, 이런 길이들은 1차함수 길이의 차가 나오는 것이니까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이 길이들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그냥 바로 보는 거다. 따라서 얘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하는 여기에 첫째 항이 얼마? 3. 마지막 항이 42. 항의 개수가 14개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서 그냥 S14 2분의 14개의 3 더하기 40이다 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1차식의 2개의 길이의 차들은 1차식이 나오겠고 그렇게 1차식으로 나오는 항은 등차 수열인 거니까 저놈은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다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45.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15야? 315? 315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 같이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4등분한 후 왼쪽 위에 정사각형을 색칠했어. 여기를 처음에 색칠. 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 후 색칠하지 않은 3개의 정사각형을 각각 4등분한 후 왼쪽 위에 정사각형을 색칠.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겠니? 이 나머지 요렇게 나눈 다음에 색칠하라는 거죠. 색칠. 이렇게 아마 다음은 색칠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맞죠? 요렇게 또 색칠해라. 이게 지금 세 번째 시행이겠죠? 세 번째 시행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했을 때 10번 반복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다.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색칠한 게 이만한 사각형 하나를 색칠했고요. 그 다음에는 얘 4분의 1배가 되는 것을 몇 개 색칠했다? 3개를 색칠한 거야. 그 다음은 요 크기에 4분의 1배가 되는 것을 몇 개를 칠했다? 9개를 칠했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또 요놈의 뭐인 거? 4분의 1배인 것을 몇 개 색칠하니? 라고 물어보면 몇 개? 몇 개 색칠? 27개를 색칠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번 반복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합을 구하라는 거다. 당연히 얘가 개수가 3개씩 늘어나는 게 아니었다면 3배씩 늘어나는 게 아니었다면 그냥 요 것들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것들끼리 이루는 공비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원래 1이 됐었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들끼리는 공비가 4분의 1이야. 그런데 요놈의 개수가 몇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3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요 넓이의 합들의 공비는 얼마가 되냐면 곱하기 3배씩까지를 더 해주는 게
요놈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넓이가 줄어드는 공비가 되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넓이가 닮음으로 줄어드는 거에다가 개수까지 늘어난다면 닮은 비를 통해서 공비를 구해주고 해당하는 그 개수가 늘어날 만큼 공비를 곱해주는 거다. 따라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인데 공비를 4분의 3에서 1 빼기 4분의 3에 첫째야 요놈 면적은 요놈이니까 얼마? 1이 되는 거고 얘는 1 빼기 4분의 3에 몇 제곱? 10제곱이겠죠? 10개항을 더할 거니까 요렇게 구해주는 거다. 따라서 요게 4분의 1이니까 얘는 4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입니다. 라고 답을 내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까지 늘어나는 거는 공비를 그 개수 닮은 비를 구한 공비에다가 개수만큼 곱한 게 공비가 된다라고 풀어줘야겠다. 그렇죠? 자, 아무튼 밑에 거 못 푼 이유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아서 밑에 거 푸는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았어요. 이 마지막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요. 아무튼 수업은 끝낼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저축. 알았죠? 우리 저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시험에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리합계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나와 있는 대표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집, 거기서 문제집이라고 하면 우리 구집의 학원 교재와 또는 일반적으로 동아고에서 나오는 시험에는 이 원리합계 문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학교는 안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합계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알아둬야 될 친구들이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학교마다 조금 나눠지긴 한다. 알겠죠?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웬만하면 요 한 문제만 나오기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원리합계 문제를 항상 시험에 내겠습니다. 아니,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보통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줘요. 따라 너네는 그거에 따라 좀 기말고사 때겠죠? 선택적으로 여기 파트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건 학교마다 좀 달라요. 내신에만 나오는 거래. 수능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원리합계가. 근데 내신에만 좀 나오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아니 또 누군가 물어볼 거야, 시킬 거야. 선생님 원리합계 내요? 물어본다고 너네가.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을 거다. 알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알려줄게요. 해봅시다. 자,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연이율 5%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나 저축할 거야.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연이율 5%로 여기서 복리라는 것은 우리가 매번 그 이율을 5%씩 늘려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복리가 있고 단리가 있어. 얘들아, 단리. 일단 이거부터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문제에서 복리가 나오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저축을 할 거야. 100만 원을. 그러니까 총 10번을 저축을 하겠죠. 총 10년 동안이라면 내가 매년 초니까 1년 초에 저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년 초에 저축을 할 거야. 그러면 총 몇 번 저축할 거야? 10년을 저축하면 마지막은 10년 초에 저축을 할 거야. 근데 돈을 언제 찾냐면 마지막에 저축하고 나서 10년째 말이니까 여기서 여기 1년 뒤에 찾겠다라는 거야. 10년 말에. 그러면 돈을 언제 넣어요? 이때 100만 원 넣겠고요. 당연히 이때 또 100만 원 넣을 거고요. 3년 초에 100만 원을 넣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0년 초에 100만 원을 넣어서 당연히 100만 원을 총 10번 넣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돈 넣은 거에는 뭐가 붙어? 이자가 붙는데 이자가 단리로 붙을 수가 있고 복리로 붙을 수가 있어. 여기서 복리라는 것은 우리가 연이율이 5%면 여기에다가 이자를 5%를 줘서 1.05를 곱하는 것을 복리라고 얘기해. 그러면 당연히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이자가 한번 붙고 3년 초에 당연히 또 이자가 한번 붙겠죠. 그 이자를 100 곱하기 1.05의 제곱으로 하면 얘는 복리가 되는 거고 단리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이자를 5% 줘서 여기가 100 더하기 5만 원이 됐잖아. 그럴 때 단리는 여기다가 100 더하기
10만 원이라 그래서 똑같은 이자 5만 원만 더 주면 그건 단리야. 그리고 복리는 여기다가 1.05를 더 곱한 건 복리고, 즉 단리는 등차 수열, 복리는 등비 수열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복리밖에 안 나오고요. 어차피 복리밖에 안 나와 문제는. 그래서 복리라고 나오면 등비 수열로 이렇게 공비가 붙는다라고 알아두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저축한 100만 원이라는 것은 10년 초에는 당연히 이자가 몇 번 붙은 거냐면 3년 초에 2번 붙었으니까 여기서 9번 붙어서 100만 원 곱하기 1.05의 9제곱이 될 거고, 그런데 10년 초에 마지막에 넣은 돈을 10년 말에 찾는 것은 1년 뒤에 찾는다라는 개념인 거야. 일단 여기서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1년 기간이니까. 얘가 100만 원 곱하기 1.05의 10제곱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내가 첫 번째 넣은 금액에 이자가 붙어서 얘가 된 거고, 그럼 당연히 또 다음에 2년 초에 넣은 돈은 여기서 이자가 한번 붙겠지? 당연히 1년 뒤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가 한 번 덜 붙기 때문에 이 돈은 여기서 얼마가 되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5의 9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가 한 번씩 덜 붙는 금액들이 붙을 거고, 그럼 우리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 금액인데 이 금액에도 이자가 한번 붙어서 100만 원 곱하기 1.05가 된다라고 돼서 당연히 이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적립금의 총 합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이걸 전부 다 더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 합, 공비는 1.05. 얘가 몇 개입니까? 라 물어보면 당연히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S10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얘는 1.05-1의 첫째 항 요놈 100만 원 곱하기 1.05에 여기에 1.05에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매년 초 100만 원씩 10년 동안 금액이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계산하라 그러면 문제에서는 1.05의 거듭제곱이 보통 나와요. 1.6이 된다라고 나온다.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면 얘가 0.05가 되겠지. 0.05분의 1.05를 계산하면 21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가 100 곱하기 21, 2,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6을 한 게 우리가 총 원리합계 금액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얼마죠? 아무도 계산 안 하고 있지? 하자. 얼마야? 해? 뭐라고? 에이씨, 얼마야? 6. 그리고, 얼마라고? 미안해,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그냥. 그래서 3, 3, 6이 되겠죠. 따라서 3,300 얼마? 60만 원이다라고 지금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계산 잘못했잖아. 이거 0.6이잖아. 말이 안 됐죠. 자, 미안. 1.6 빼기 1이죠. 미안. 0.6. 말이 안 돼. 너무 돈을 많이 줬어요. 맞죠? 이 말이 안 돼. 너무 많이 줬어. 다시 얼마죠? 0.6 곱하면 얘가 6 맞죠? 600에 이렇게 12. 이렇게. 따라 1,260만 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100만 원씩 10번 원금이 1,000만 원인데 이자가 260만 원 붙어서 1,260만 원이라고 일단은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됐니?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학교 원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는 문제 이거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옛날에 문제집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냈어요. 매년 초를 매년 말이라고 문제 나왔어요. 여기가 말. 그리고요,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너네들 보면 위에 그 아마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있을 거야. 문제를 보면 그 위에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기수불이 뭐냐면 10년 초에 적립하여 말에 찾는 것을 기수불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는 기수불밖에 없어요. 원래는 기수불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마다 기말부를 물어볼 때가 있어. 기말부는 뭐냐면 매년 말에 100만 원씩 적립해서 10년째 말에 찾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제 넣는다고? 1년째 말에 넣어. 두 번째는 언제 넣어? 2년째 말에 넣어.
마지막 10번째는 언제 넣어? 10년째 말에 넣어. 근데 돈을 언제 찾아? 10년째 말에 찾아. 됐어? 그럼 마지막엔 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기말불이야. 응?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말이라고 적어 놓고 뭔 말인지 알았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찾는데 그럼 당연히 돈을 언제 넣는다고? 말에 넣어. 그래서 여기가 말 넣어. 말에 넣어. 말에 또 넣어. 말에 넣어. 그런데 이때 말에 찾는 거야. 이때 말에 찾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100만 원 넣은 돈은 여기까지가 이자가 붙는 거야. 맞니? 그리고 이 돈은 여기까지만 이자 붙고 마지막 넣은 거는 넣었다 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얘를 더하는 거야. 얘를 더하는 게 기말불이 되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걸 이해해 줘야 돼. 이렇게 되겠죠. 요걸 더하게 되면 뭐만 달라지겠니라는 거지. 여기서 당연히 얘는 첫째 항이 이번엔 100만 원, 공비는 1.05가 똑같겠지. 항의 개수 이것도 몇 개야? 똑같이 10개가 되는 거야. 돈을 10번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뭐만 달라져? 첫째 항이 100만 원 곱하기 1.05에서 뭐만 달라져? 100만 원으로만 달라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합에서 어디만 달라지냐면 이 부분만 뭘로 써주면 100만 원으로 써주면 이건 기말불. 기수불은 첫째 항을 얘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초에 정리해서 말에 찾는다 라고 하는 건 기수불. 말에 넣고 말에 찾으면 기말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기수불이 원래 맞는데 초에 넣고 나서 마지막에 1년 뒤에 찾으니까 요 금액을 더한 게 기수불. 기말불은 조금 말이 안 되는데 돈을 넣고 마지막에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서 더한 금액이 기말불. 그래서 이걸 더하면 기수불, 이걸 더하면 기말불이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인데 실제로 잘 나오지 않는다. 알았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원리합계를 낸다 안 낸다라고 얘기하면 알았죠? 요거를 좀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알겠죠?